전직 해병대 출신 아빠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 그런데 한국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맥도웰입니다. 호주에서 온 27살 여자죠. 지금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10kg이 넘는 몸무게에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제가 어떻게 한국까지 와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분명 여러분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직 해병대 장교였습니다. 그것도 20년 넘게 복무하신 분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목소리는 늘 명령조였어요. 살아. 일어나. 운동 시간이다. 아침 6시마다 들려오는 이 소리가 제 어린 시절의 알람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만화를 보거나 놀 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조깅을 해야 했어요. 군인의 딸이 이게 뭐냐. 더 빨리 뛰어. 살이 조금만 쪄도 바로 이런 소리를 들었죠. 친구들과 생일 파티에 가서 케이크를 먹으면 집에 와서 1시간 더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편이 되어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5살 때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통제는 더욱 심해졌어요. 내 어머니처럼 약해지면 안 된다. 강해져야 한다. 매일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공도 친구도 연애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집에만 틀어박혀 있기 시작했어요. 운동은커녕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죠. 아버지가 강요했던 그 모든 규율들이 이제는 제게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폭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피자 2판, 아이스크림 1통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체중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80kg, 90kg, 100kg. 어느새 110kg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화를 냈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당장 일어나서 운동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무기력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내일은 오늘이라는 작품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로 본 거였는데 여주인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번쩍했습니다. 그 여자는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몸매도 완벽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간절함이었어요. 드라마를 다 본 후에는 그 여배우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찾아보고 인터뷰도 찾아봤죠.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한국의 자기관리 콘텐츠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침 5식 이상 루틴, 건강한 식단 만들기, 홈트레이닝 30일 챌린지.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자기관리에 대한 철학이 있었어요.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죠. 밤새도록 한국의 피트니스, 뷰티,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저 나라에 가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상하게 그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강요했던 운동과 한국에서 보는 자기관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은 억압이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방식은 사랑이었어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다. 막연한 꿈이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었어요. 한국에 가겠다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린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폭발하셨습니다. 뭐라고? 한국에 간다고? 정신 나갔나? 이런 소리를 치시면서 말이죠. 아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더욱 화를 내셨어요. 도피하지 마라. 그건 나약한 짓이다. 여기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아버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빠, 저는 아빠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난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아.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는 내가 그곳에 가서 실패하면 다시는 집에 오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미 여기서의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날 밤 몰래 항공료를 검색해 봤습니다. 호주에서 서울까지 1,200달러. 제가 가진 전 재산의 절반이었어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고 예매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드디어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짐을 싸는 동안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제가 용기를 내볼게요. 아빠 방식이 아닌 제 방식으로 살아볼게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집을 돌아봤습니다. 27년간 살았던 곳이지만 전혀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에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국어는 드라마로만 조금 배웠던 터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할 줄 몰랐거든요.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것부터가 모험이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서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영어로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서울역요. 그러니까 직접 데려다 주셨어요. 첫날부터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느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강남의 쉐어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문을 열어준 사람이 민지였습니다. 26살의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이었죠. 안녕하세요. 사라 맞죠? 저는 민지예요. 민지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첫날 밤에 라면을 끓여주면서 한국 생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운동을 배우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민지가 눈을 반짝이면서 그럼 저랑 같이 헬스장 다녀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날 민지가 데려간 곳은 집 근처 피트니스 센터였습니다.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 정말 위축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날씬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만 혼자 뚱뚱하고 볼품없어 보였죠. 트레이너 김세연을 처음 만난 날도 기억에 남아요.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친절한 남자였는데 제 몸을 보고도 전혀 놀라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운동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거의 없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시작해봐요. 첫 운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러닝머신에서 5분도 못 뛰고 헉헉거렸어요. 웨이트는 바벨봉만 들어도 팔이 떨렸죠. 다른 사람들은 멋지게 운동하는데 저만 혼자 비참해 보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민지나 김세연이 처음이니까 당연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라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아버지였다면 이것도 못하냐. 고소리쳤을 텐데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여전히 10분 운동하면 숨이 차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운동 중간에 화장실에 가서 울기도 했어요.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민지가 그런 저를 보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사라, 넌 지금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단련하고 있는 거야.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그 의미를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운동은 아버지와 했던 운동과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는 해야 한다였지만 여기서는 하고 싶다였거든요. 김세연은 제가 힘들어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내일 다시 해봐요라고 했어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였죠. 쉐어하우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는 회사원이었는데 퇴근하고 와서 살아, 오늘 운동 어땠어요? 라고 물어봐 주었어요. 유진이는 대학생이었는데 건강한 요리법을 알려주기도 했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러닝머신을 15분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체중은 거의 안 빠졌지만 뭔가 다른 게 변하고 있었어요. 바로 제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살아,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전에는 항상 슬퍼 보였는데 지금은 뭔가 희망적으로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저 자신은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였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살이 빠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마음을 만드는 게 진짜 목표였다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는 제 몸만 바꾸려 했지만 한국에서는 제 마음부터 바뀌고 있었어요. 2달째 되던 날 처음으로 김세연에게 내일도 운동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억지로 왔는데 이제는 정말 하고 싶어서 오게 된 거죠. 그때 김세연이 웃으면서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라고 했어요. 3개월째부터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10kg에서 102kg으로 그리고 95kg까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민지가 알려준 한국식 자기관리 방법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살아, 한국에서는 자기관리를 셀프케어라고 해요. 자신을 돌보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점점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건강한 아침을 먹는 것. 이 모든 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방식은 해야 한다였지만 한국 방식은 나를 위해서 한다였죠. 김세현도 운동 철학을 알려줬어요. 운동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내 몸에게 주는 선물인 거죠. 이 말을 듣고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는 운동을 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살을 빼기 위한 고통이라고 생각했죠. 식단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진이가 알려준 한식 요리법들을 배우면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반찬들.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5개월째 되었을 때는 79kg까지 빠져 있었어요. 31kg을 뺀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거울을 보는 게 무섭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쉐어하우스 친구들이 살아, 완전 다른 사람 됐어요. 라고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겉모습이 바뀐 게 아니라 속마음이 바뀐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 민지와 카페에 앉아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살아, 이제 진짜 자신감 있어 보여요. 예전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지금은 당당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신감이었거든요. 그날 밤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가 아닌 나의 인생을 살겠다. 처음으로 제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아버지에게서 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제목은 사라에게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화난 메일인가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메일을 열어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라야, 그동안 미안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이렇게 시작되는 메일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사과하는 걸 평생 처음 봤어요. 메일을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너의 유튜브를 봤다. 내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알겠더라. 아빠는 너를 강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은 너를 아프게 만들었구나. 아버지가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유튜브를 했냐고요?
4개월째부터 시작했어요. 사라의 한국생활기라는 채널명으로요. 처음에는 민지가 기록해둬요.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라고 해서 시작한 거였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메일에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컴퓨터 앞에서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라야, 아빠는 너처럼 용감하지 못했다. 내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보면서 깨달았다. 진짜 강함이 뭔지 말이다. 아빠가 가르친 건 강함이 아니라 억압이었구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지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떡하죠? 아직 화가 나요. 하지만 동시에 아빠가 불쌍하기도 해요. 민지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고민한 후에 아버지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아빠, 저도 아빠를 이해해요. 아빠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아빠 나름대로 저를 사랑하신 거죠.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저 자신을 사랑해요. 그 후로 아버지와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더 이상 아버지 때문에 아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게 중요했죠. 한국에 온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체중은 72kg까지 빠졌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강남에 있는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일상 대화는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되었죠. 학생들이 선생님 정말 예뻐졌어요. 라고 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유튜브 채널 사라의 서울 라이프 체인지는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었어요. 댓글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사라처럼 용기 내고 싶어요. 사라 덕분에 다이어트 성공했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김세현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사귀고 있어요. 그가 저에게 고백한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사라, 당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피트니스 코치 자격증도 땄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운동을 가르치고 있죠. 특히 저처럼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운동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라는 김세연의 말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민지는 여전히 제 최고의 친구예요. 지난주에 사라 처음 왔을 때 기억나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고마워요, 민지.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은 아버지가 한국에 오신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서울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계실 예정이에요. 조금 떨리지만 기대도 돼요.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지난주에 아버지와 화상통화를 했는데 정말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사라야, 아빠도 요즘 운동을 시작했다. 너처럼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변하고 계신 거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사랑이에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자기관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 제 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저처럼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거든요. 얼마 전에 호주에 있는 친구가 사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목소리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넘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정말 변했어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게 달라졌죠.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유튜브 영상을 찍고 김세연과 데이트도 하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1년 전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던 제가 지금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한강에서 조깅을 해요. 그때 바라보는 서울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감동이 매번 밀려와요. 여러분도 지금 힘드시다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110kg의 무기력한 호주 여자가 서울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한 걸음씩 걸어가면 가능해져요. 한국이 저에게 준 건 단순히 다이어트 성공이 아니었어요. 진짜 저 자신을 찾게 해준 거였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맥도웰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해요. 아직도 가끔은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민지, 김세현, 쉐어하우스 친구들,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제 편이 되어주고 있어요. 다음 달 아버지가 오시면 한강공원에서 함께 산책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아빠,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아빠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었다면 정말 기뻐요. 기억하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저처럼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